안녕하세요. 비만 잡는 닥터, 내 손 안의 닥터, 닥터 코치 김주영입니다. 유튜브를 보기만 했었고, 사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처음이어서 많이 떨리고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있었고, 지금은 이제 비만 관련 디지털 치료기기를 창업을 하는 회사를 만들고 여기에 들어가서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즐겁게 이제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제 체중 조절은 사실 내가 내 체온을 조절할 수 없듯이 체중도 내가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건 그래서 뇌 과학의 문제입니다. 모든 몸에서 생리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생리작용, 호르몬 이런 작용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병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어떤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 병이라고 부릅니다. 질병이라고 부르는데 2013년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불렀습니다. 이 질병이라 하는 거는 뭔가 생리 과정에서 에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혈압, 내가 의지로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뇨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다 질병입니다.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너 왜 너 관리도 못해? 너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비만은 그냥 눈으로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고 비난을 받게 돼요. 이게 질병이고 내가 조절하기 어려운 영역인데도 이제 눈으로 보이는 영역이 돼서 이게 좀 많은 사람들한테 편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제일 어려운 질문 같아요. 비만의 원인이 무엇이냐? 잘 모르겠다입니다. 잘 모르겠다인데 이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서 2015년에 이제 미국 비만협회에서 이렇게 한번 표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대충 봐도 한 100가지가 넘는 사실은 그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가 한마디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대충 50%는 나의 뇌와 타고난 유전적인 게 굉장히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50%는 환경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 같아요. 비만의 원인은 의지박약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조금 이제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신 분이 옛날 과거에 태어났을 때는 남들이 다 굶어 죽을 때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체질로 도움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대의 환경을 만났을 때는 비만으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만은 사실 팬데믹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1970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이제 비만 인구는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 비만의 기준은 우리나라의 기준으로는 고도 비만에 해당하는 BMI 30 이상인 비만이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데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3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6년 현재 성인의 한 40%는 과체중이고요. 16% 정도는 이제 비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의 비만도 마찬가지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비만을 성공적으로 예방하거나 관리했던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인 문제인 거고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을 지나게 되면 손쓰기 어려운 그런 시점인데 사실 기후변화처럼 비만도 지금 그런 시점에 도달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이론대로라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빠지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들어가는 섭취가 소비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섭취가 줄고 소비가 늘면 되는데 그게 서로서로 독립 변수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줍니다. 내가 먹는 걸 줄이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이제 배고픈 호르몬들이 2배 이상 막 나오고, 제일 문제는 에너지 소비가 줄어요. 먹는 게 줄면 소비도 줄어서 들어가는 것도 줄지만 나가는 것도 줍니다. 그래서 나가는 걸 늘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에너지 섭취는 내가 100% 먹는 걸로 들어올 수 있는데, 에너지 소비의 이제 대부분은 기초 대사량이라고 불리는 거고, 이 부분은 사실 먹는 게 줄면 안 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을 때 죽지 않도록 보완이 된 진화적인 이점이었던 부분인데, 이게 비만이 될 때는 이제 반대로 작용하죠. 죽어도 안 빠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정상입니다. 이게 비정상이면 무슨 내가 몸에 병이 있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초반에는 식이 조절을 할 때 잘 참을 수가 있지만, 배고픈 호르몬들이 말했듯이 늘 남들의 2배 이상이 사실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늘 먹는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차 있게 됩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만 더 생각이 나죠. 이거 먹지 말아야 돼, 저거 먹지 말아야 돼. 그러면 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게 돼서, 사실 배고픈 호르몬들이 막 이렇게 푸시를 주게 되면 참다 참다 폭발하는 거죠.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원시 시대의 굶주림으로부터 죽지 않도록 설계되었던 뇌가 이제 환경을 만나서 보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몸에서는 뇌가 세 부분이 있는데요. 대사를 담당하는 뇌가 있어요. 뇌에서 딱 어떤 지점을 정해놓고 세트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세트 포인트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배고픈 호르몬들이 확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대사에서 세트 포인트가 비만일 때 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만일 때는 높은 세트 포인트, 가장 내가 최고로 올랐던 그 몸무게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세트 포인트가 오르는 거는 쉽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사를 담당하는 뇌가 고장이 나 있고, 2번째는 이제 중독뇌가 있어요. 단짠 이거에 중독되지 않기가 정말 어렵죠. 이런 단짠에 중독된 뇌가 한번 이제 너무나 맛있는, 세상에서 보도 듣도 못한 이런 음식들을 한번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하의 밍밍한 싱거운 음식들은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계속 최고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뇌도 같이 활성이 돼서 이걸 계속 찾게 만들고, 이 대사의 뇌와 중독뇌를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이성을 가진 전두엽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만에서는 이 전두엽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음식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성, 논리 이런 부분이 원래도 그렇게 세지는 않았는데, 이런 이제 대사가 안 좋아지고 중독뇌가 올라가면 이성의 뇌도 약간 마비가 오면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약해지니까 사실 체중 조절이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또 환경도, 저희가 영화관을 가면 생수 시키는 게 쉬울까요? 콜라 팝콘 세트가 쉬울까요? 콜라 팝콘이 훨씬 쉽고 가격도 더 저렴해요. 사실 저도 그래서 고민하다 콜라 팝콘을 시킬 때가 많은데요. 그런 거라든지 200m마다 편의점이 있잖아요. 배고플 때 늘 밤에도 이제 쪼르륵 달려나가서 뭔가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늘 불이 켜져 있는, 그래서 밤도 낮처럼 이렇게 환한 것도 몸의 대사 시스템에 교란을 주게 되는, 그래서 이런 환경의 부분도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도 내가 조절하기가 어렵죠. 내 뇌에서 일어나는 대사를 조절하는 부분, 중독을 조절하는 부분, 이게 내 의지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도 안 되고 뇌 기능도 약간 이제 에러가 생긴 상태가 되는 게 이제 비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질병입니다. 질병이고 어려운데,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적으로 비만이 되는 게 내 책임은 분명히 아닙니다. 내 책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그리고 내 건강이고 내 관리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심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마인드셋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무너지기가 너무 쉬운데,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책임을 지고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더 잘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책임이 시작이 돼야 버티고 이기고 좀 이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힘들지만 같이 이제 저희 닥터코치와 함께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은 저희가 위고비, 젯바운드 같이 요즘 이제 최근에 엄청 뜨고 있는 진짜 비만 약에서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발견? 막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하게 비만에서 약이라는 게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처음으로 보여준 약물입니다. 이 약에 대해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